핫파스와 쿨파스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국민 76%가 사용법을 제대로 모르고 붙인다는 파스. 핫파스와 쿨파스. 정형외과 의사나 통증의학계에서는 어느 때 어떤 파스를 붙여야 된다고 할까요? 철수는 축구를 하다 상대편 선수와 부딪혀 다리에 심한 타박상을 입어 타박상 입은 부위가 붓고 아파옵니다. 이런 경우 핫파스가 좋을까요? 아님 쿨파스를 붙이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 할머니는 만성 관절통에 시달리시는데요. 이런 경우 어떤 파스를 붙이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먼저 파스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피부 상태를 확인하고 사용 시간을 지키는 것, 파스의 성분에 알레르기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 사용 부위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 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파스를 붙인 부위가 가렵거나 따갑다면 즉시 제거하고 가려움증이나 따가움이 계속되면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핫파스와 쿨파스는 어느 때 붙여야 되는지 정형외과와 통증의학계에서 제시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위의 예시로 들은 철수의 경우처럼 손상 부위의 통증과 더불어 부기가 올라올 때 핫파스와 쿨파스 중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할까요? 이런 때는 쿨파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쿨파스는 냉각 효과를 통해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을 감소시키는데요. 이로 인해 염증과 부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냉각 효과는 통증 신호를 둔화시키는 역할을 하여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스포츠 상해, 염증, 급성 부상 등에는 쿨파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근육 통증이나 경직, 만성 관절통, 노인성 관절염에는 어떤 파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때는 핫파스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핫파스는 열을 발산하여 근육이나 관절 주변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특히 만성적인 관절통에서는 근육이나 관절 주변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의 제거를 돕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만성적인 통증이 있거나 염증을 억제해 통증을 가라앉히는 게 목적이라면 핫파스와 쿨파스 중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할까요? 이런 때는 핫쿨을 따지기보다 소염 진통제 성분이 들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분표에 케토프로펜, 플루비프로펜, 디클로페낙, 록소프로펜 등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가 있는지 보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쿨파스를 붙여 붓기가 빠졌는데도 통증이 계속된다면 핫파스로 교체하여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핫파스와 쿨파스를 어느 때 붙여야 효과가 더 좋은지 말씀드렸는데요.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면 핫파스는 근육통이나 관절 통증 등에 붙이면 효과적이고 쿨파스는 주로 염증이나 부기가 있는 부위에 붙이면 되는 것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염증 억제를 통해 통증을 가라앉히는 게 목적이라면 핫파스와 쿨파스를 가리지 말고 소염 진통제 성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붙이면 된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핫파스와 쿨파스를 어느 때 사용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하지만 파스만이 통증 완화의 방법은 아닙니다.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올바른 생활습관, 통증 관리 기법 등 다양한 방법들로도 통증을 완화할 수 있어요. 또한 통증 부위에 냉찜질이나 열찜질을 하거나 압박 붕대를 이용하는 것도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붓고 아프다고 아무 파스나 막 갖다 붙이진 않으시겠죠? 정형외과와 통증의학계에서 제시한 방법을 알려드렸으니 따라하시면 제대로 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 꿀팁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근육이 손상당했을 때 근육 손상 후 48시간 내에 냉찜질하면 염증과 통증을 완화할 수 있고 손상이 있고 나서 시간이 지난 후에 온찜질을 하면 손상 부위 혈액순환이 완활해져 통증이 완화되니 참고하세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게 되어 기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건강 정보로 만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